Yeah. 까기나 하고 제안은 없고 제안도 없이 까기나 하고 Come on. Okay. Yeah. 까기도 하고 대안도 있는 까대팟 함사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집은 아프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까대 아줌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까대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답장이 없어요? 네. 우리 비엔나 소세지 한 개를 3등분이라는 제가 제목을 봤어요.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조금 의아했거든요. 너무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참 동안이나 제가 웃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 건지. 선생님께서 네. 예, 그러면 우리 까대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졸업 후 처음 근무하게 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몇 년 전 얘기죠, 이게? 이게 2003년도? 2003년도 좀 시간이 꽤 지난 얘기지만 네. 너무 생생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얘기도 우리 까대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들려주셨던 것처럼 경험했던 그런 얘기를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얘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생생하게 우리 애청자분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비엔나 소시지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소시지 말하는 거죠? 네. 네. 그거를 3등분을 해서 세 쪽을 반찬이라고 아이들한테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그 엄지손가락 크기 그 비엔나 한 개를요. 3등분해서 네. 그 3등분한 그 세 쪽을 아이들 1인당 이렇게 주었습니다. 비엔나 소시지 요만한데 세 쪽 하면 더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그 세 쪽, 그 한 개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사실 소시지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보게 되거든요. 생각이 되는데 설마 다른 반찬도 그렇게 주지는 않았겠죠? 저도 소세지 반찬만 적게 주고 다른 반찬은 넉넉히 주신다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리라 생각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네, 다른 반찬 또한 아이들 입장에서 2번 먹으면 없을 정도의 양만큼만 주십니다. 우리 아이도 한참 먹을 텐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밥을 더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네. 밥이 없어서 밥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이라도 좀 넉넉하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니 그러면은 밥을 못 먹는 아이들, 그럼 선생님들도 식사를 못 하셨을 거 아니세요? 네, 밥이 모자라서 선생님들도 이제 밥을 굶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시면 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그 쓰는 소모가 열량이 굉장할 텐데,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각자 사비로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께서 나가셔서 간식을 이제 사오셔가지고 같이 나눠 먹거나,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또 더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아이들 이제 좀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사실 받는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 월급에다가 또 그렇게 간식이라든가 식사까지 사비를 충당을 하신다면, 내가 여기 왜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애들을 보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엄마들도 애기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네. 물론 바빠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이렇게 굶고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애들 보면서 간식 먹는다 쳐도 간식은 간식이잖아. 밥이 아니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처음 근무지고 해서 어린이집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원래 이런가 보다. 네.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몸무게도 막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 돼서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못 먹어서 빠지는 살이다 그쵸. 보니까. 슬픈 현실이네요. 네. 원장님, 이런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우리가 이제 이 뻣뻣한 배춧잎 하나하고 된장만 달랑드는 시판 기사도 제가 사실 봤고요. 네. 뭐 꿀꿀이 죽 사건도 봤고. 매스컴을 통해서. 예.
그렇지만 정말 그때는 한두 명의 인격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설마 또 저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을까? 그쵸.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네. 글쎄 이렇게 먹거리로 장난치는 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이 용서하겠어요? 천벌받을 사람들이죠. 맞아요. 예. 일단은 제가 우리 까대 선생님께 하나만 좀 또 여쭤보고요. 네. 근데 까대 선생님 네. 이런 거를 회의 시간에 건의 같은 걸 안 했나요? 네, 맞아요. 원장님들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 좀 부딪히셨어요. 밥이 모자란다. 반찬 하나 더 달라. 했지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좀 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12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곳에 굉장히 네, 그 선생님들 하나같이 밥이 모자르다, 반찬이 모자르다, 더 네. 달라고 원장 선생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원장 선생님께서는 뭐 예산이 부족하다, 혹은 조리사 선생님이 그거를 배분을 잘 못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원장님이 조리사 선생님 탓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들렸고요. 네. 그리고 또 조리사 선생님한테 아이들 이제 조금 더 달라 얘기를 하면 원장 선생님께서 주신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서로 미루면서. 네.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건의는 했지만 원장님은 조리사한테 그리고 조리사는 원장님한테 그런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네. 혹시 지금도 그 원장님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나요? 그게요,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거기서 계속 근무하던 선생님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제 그 어린이집은 다른 원장님한테 파시고 팔고. 이제 본인은 대학 강연을 좀 하러 다니신다고 그러면 그 원장님은 이제 다른 데다 넘기고 자기는 강단에서 네. 교수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당히 좀 기가 막힌 사연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강단에 서서 뭐 효율적인 식단 짜기, 뭐 비엔나 소세지 3등분해서 나눠주기, 나물 조금 주기 뭐 이런 거 이렇게 강연을 하실 모양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제 까대 아줌마한테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원장님. 예. 우리 원장님이 그러신 건 아닌 건 제가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죠? 저도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야 어떻게 이 알겠습니까? 현실이 사실이라면 정말 현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원장님이요. 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아주 경제관념이 능률적인. 확실하신 그런 분이고요. 네. 이제 우리 또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무죄.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어린이집 팔고 교수로 교수로서. 변신하셨으니까 이분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뭐 탁월하신 분이네요. 예. 그런데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짚어볼게요. 네. 단순하게 네. 우리 영유아들에게 예. 적게 먹였다. 예.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럼 어떤 차원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요, 1인당, 원화 1인당 급식비가 1,780원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상한선이죠. 아.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넘기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 그러면 이제 이상은. 물론 1,500원, 뭐 1,300원, 또 네네. 물론 막 1,000원 이하로도 먹이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상한선을 해놨냐면 예. 급식비를 예. 3,000원, 5,000원씩 해서 예. 원장님들이 그 반찬을 자기네 집으로 갖고 갈까봐 그 그래서- 원래 먹던 거를. 그래서 상한선을 해놓은 거거든요. 많이 해가지고 예. 집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비엔나 소세지 그 엄지손가락만한 거 네. 3등분하고 나물도 어린아이들이 먹는 수준으로 2번 정도 먹을 정도로 쬐끔 주고 이게 1,500원이 됐겠습니까? 1,780원이 됐겠습니까? 전혀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범죄. 아이들을 1,000원어치 먹든지 1,200원 먹든지 1,500원 먹은 건 괜찮아요. 네. 실질적으로 1,780원어치 먹인 것처럼 부식비 영수증이 되고 지출은 맞춰놓고 우리 아이들은 쬐끔밖에 했다는 거죠. 저는 봐도 이 범죄가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300원 예를 들어서 1,300원
원어치를 샀다. 예. 그렇지만 영수증은 1,780원이다. 그렇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제 뭐 돈으로 됐던 물건을 집으로 갖고 갔던 결국은 또다시 구청을 속여, 선생님들 속여, 학부모 속여, 우리 아이들 속여, 선생님들 굶겨. 제가 죄송하지만 입에서 욕 나옵니다. 욕. 원장님 좀 진정하시고요. 사실 저도 우리 원장님 말씀 듣지만 우리 선생님이 현실적인 그런 경험에 의한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사실 잘 먹고 잘 커야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우리 아이들인데 이런 눈속임이 이 원장님 한 분이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 먹는 것만큼 예민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차단할 대안이 정말 없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이 급식비 문제를 인식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식을 공동 구매하라고 네.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웃을게요. 왜냐면 공산국가도 아니고 네. 정해진 곳에서 일괄 구매를 한다. 이 발상 자체는 굉장히 한심한 거거든요. 근데 도덕 지키려고 이제 한군데서. 근데 이거는요, 예. 그, 먹이고 안 먹이고, 이, 소위 말하면, 많이 사도 안 예. 먹이는 게 문제거든요. 그쵸. 이거를 뭐 일괄 구입한다고 네.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그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양심선언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장의 목격자들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신고하는 선생님을 우리가 또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고를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먹는 문제를 신고했는 용기 있는 선생님들, 무언가 이제 포상이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있어야 되겠죠. 빨갱이 신고에도 5억이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네네. 이런 것을 정말 진심으로 네. 신고를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받는데 네.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로 보상을 줘야지만이 또 그분들이 용기를 내실 거고. 네네. 그렇다고 우리가 점심시간에 무단으로 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폭발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제3섹터. 네. 주무부처가 아니고 네네. 제3섹터에서 엄중하게 다뤄서 공금 횡령 부분도 네. 그리고 말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 상대로 네. 먹거리 장난치는 거 이거는 금액이 큰 부정부패나 네. 어떤 뭐 간첩 문제 네. 이거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합니다. 한번 이 비엔나 소세지 때문에. 야, 우리 원장님 오랜만에 정말 화끈한 발언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그만큼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만큼 우리 아이들 상대로 먹거리 장난치지 말라는 그런 경고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까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세지 3등분한 원장 선생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인생 왜 그러고 사세요? 네. 원장님 남편분도 전문직이시던데 그런 인격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네. 강단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까지 선생님께서도 화끈하게 우리 원장님의 힘을 빌어서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까지 아줌마께 마지막으로 물론 조금 전에 시원한 말씀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천지인데요. 네네. 무슨 애들 반찬 가지고 이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합니까? 네. 저는요, 제가 어린이집 운영을 확실하게 실패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신 것 같네요. 저는요, 이런 실패는 그냥 계속 하랍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별로 할 말씀이 없다,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어린이집이 제가 우리 원장님께 듣기로 46,000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46,000개 모든 어린이집이 이렇게 아이들을 배고프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원도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만 가정도 더 나아가서 또 우리나라도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조금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어린이집은 아프다. 아이들의 배고픈 현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과연 그럴까? 의구심이 아마 들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또한 제보할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 까데팟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까데팟 오셔서 많은 사연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제보가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